보겠습니다. 1번 문제고요. 개수가 실수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고요. 2차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죠. 자,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항상 판별식이 0입니다. 누구에 관계없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판별식이 0입니다. 됐죠? 그 말의 의미는 일단 판별식 볼게요. 짝수공식 봐야 되겠죠? 절반의 제곱 k 빼기 a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여기는 k제곱 b 빼기 3 얘가 0입니다. 누구에 관계없이? k값에 관계없이. 그럼 이거 정리해 주시면 k제곱 없어지죠. 마이너스 2ak 더하기 a제곱 빼기 b 플러스 3이 0입니다. 누구에 관계없이? k값에 관계없이 우리는 얘를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보겠죠.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러면 얘가 0일 거고 얘도 0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0이니까 a가 0인 거고 a가 0이었죠. 그럼 마이너스 b 플러스 3도 0이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b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0, b는 3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죠. 실근을 갖습니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요. 그러니까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 0이면 중복된 근, 중근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실근을 갖는다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럼 판별식 바로 갈게요. 판별식은요. 자, 짝수공식 갑니다. 절반의 제곱 빼기 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음. A제곱 없어지죠? 그럼 마이너스 4A 플러스 28이 0보다 크거나 같음. 그럼 4A는 28보다 작거나 같음. 그래서 A는요, 7 되겠네요. 됐죠? A는 7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니까 몇 개 있습니까? 라고 하면 7개가 되겠죠. 자연수니까요.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보시면요.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직선 y는 n이 이참수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각각 x1, 2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y는 n이라는 직선하고 y는 써있는 이참수 그래프가 만나는, 자, 여기죠. 만나는 두 점, 교점의 x좌표를 x1, 2라고 할 거예요. 라는 표현. 자,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둘이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 이거의 두 근인 거죠. 그게 x1, x2였다. 그래서 넘겨서 정리합니다. x제곱 빼기 4n 플러스 4 마이너스 n은 0이 돼요. 그럼 두 근이 x1, 2니까요. x1 플러스 x2는 4가 될 거고요. x1하고 x2를 곱한 값은 4-n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는 이거 말했습니다. 절대값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자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세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두 근을 알았는데 얘를 조금 더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타 났죠. 이거 n이 아니라 x죠. x.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게 맞겠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둘이 더한 게 4고 곱한 게 4 빼기 n이야. 자, n 자리에 자연수가 오니까 n이 4보다 작은 애들이 오면 양수입니다. 그리고 n자리에 4보다 큰 애가 오면 음수가 됩니다. n이 4일 때는 0이죠. 곱해서 0 나온 거죠. 자, 곱해서 0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n값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됐죠? 그러면 봐봐. n이 4보다 작아. 그러면 여기 있는 4n-1이 양수니까 둘이 곱해서 양수 나왔고 더한 것도 양수인 상황이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둘, x1과 x2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1 더하기 x2를 2로 나눈 값이라고 봤을 때, 자, 더한 거 4인 거 알죠? 양수니까 그냥 쓴 거야. 2분의 4가 돼서 2가 된다라는 거. 그럼 다시 말하면 n자리에 n이 1, 2, 3일 때 그때는 그냥 자연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얘부터 볼 겁니다. 얘부터. 자, 만약 n이 4였다면 둘이 곱한 게 0인 거죠. 둘이 곱한 게 0인 거죠. 그럼 봐봐.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인 상황이야. 더하면 4 나왔죠? 그럼 x1이 4이고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고 얘가 4인 경우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둘이 더한 값 0보다 어떤 애들? 크거나 같은 애들이 오는 거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절대값 풀어서 2분의 x1 더하기 x2 이거는 그냥 2분의 4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자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n이 1, 2, 3, 4가 오면 어차피 양수니까 우리 절대값을 그냥 절대값 풀어서 써도 상관이 없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야기.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n이 4보다 클 때 이 부분을 한번 볼게. 자, 보세요. n이 4보다 큰 자연수가 왔어. 자, 일단 100 이하입니다. 4보다 크고 100 이하인 값들이 온다라고 하면 자, 둘이 곱한 게 지금 음수가 나왔죠? 그럼 x1, 2가 있으니까 우리가 편의상 x1이 0보다 작고 x2가 0보다 크네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2분의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라는 건 다시 말해서 2분의 마이너스 x1 더하기 x2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x1이랑 x2를 더한 값은 4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마이너스 x1하고 플러스 x2를 계산된 값은 모릅니다 라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이 모르는 값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라고 하려면 여기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가 생깁니다. 바로 x값을 진짜 구해 보셔야 돼. 그래서 다음 방정식 x값을 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가 n이 되는 상황이었잖아. 그럼 x-2의 제곱이 n인 거거든. 그러면 x-2는 풀마 루트 n이었을 거야. 그래서 x에 오는 값은 2 플러스 루트 n 또는 2 마이너스 루트 n이 될 거고 지금 우리가 설정한 것처럼 앞에 있는 얘가 x1 값인 거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얘가 앞에 있는 게 x2 값이죠. 그 뒤에 있는 애가 x1 값이 될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말한 자 2분의 x1 마이너스 x1 더하기 x2는 2분의 자 실제로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n 더하기 2 플러스 루트 n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n이 될 겁니다.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n이 제곱수라는 거죠. 그러면 n값은 4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는 제곱수를 말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00 이하니까 100은 포함되죠. 이렇게. 그래서 제곱수를 말해주면 n에 올 수 있는 값은요. 4보다 큰 제곱수 9, 3의 제곱, 4의 제곱 16, 5의 제곱 25, 6의 제곱 36, 7의 제곱 49, 8의 제곱 64, 9의 제곱 91, 10의 제곱 100까지 해서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또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에 올 수 있는 값은 여기 4개, 8개 그래서 총 12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요 12가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프린트 4번 문제입니다. 자, 두실수 A, B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플러스 3i죠. 자, 이때 실수라고 했고 제곱합의 개수 1, 1차합의 개수 A, 상수는 B예요. 그럼 이런 상황이야. 여기 있는 모든 개수와 상수가 실수일 때 그때 한 근을 준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켤레근 표현을 쓰죠. 한 근이 2 플러스 3i면 다른 근은 2 마이너스 3i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근과 개수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죠. 두 근의 합입니다. 두 근의 합 더해주시면 4는요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둘이 곱합니다. 그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죠. i 제곱되면 플러스로 바뀌어요. 이게 b가 되는 거.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는 13이 될 거고요. 그럼 a의 제곱은 16, b의 제곱은 13의 제곱이죠. 그럼 몇이야? 169. 됐죠? 이렇게 되겠네요. 해서 둘이 더한 값 185.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죠? 자, 다음 문제 5번입니다. 학교 프린트 5번. 여기는 9번이죠. 자, 보시면 5번인데 9번이야? 아, 그치.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이때 자, 한 허근의 허수 부분이 2라고 했을 때 양의 실수 p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표현. 자,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한 허근의 허수 부분 알아요. 그리고 p는 누구냐면 양의 실수죠. 그럼 여기서 일단 구조 볼게. 제곱의 개수, 1차 개수, 상수 전부 다 실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켤레근 이야기를 하죠. 자, 켤레근 얘기합니다. 한 근이 a 플러스 bi라고 하면 다른 근은 a 빼기 bi가 되겠죠? 허근이니까요. 그래서 허수 표현을 했고요. 문제는 허수 부분이 2라고 했죠? 그럼 이 허수 부분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2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2b하고 2i하고 a 마이너스 2i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근각의 세관계입니다. 두 근의 합 2a가 p가 될 거고요. 근각의 세관계죠. 두 근의 곱. 그럼 앞에 거 제곱 a제곱, 뒤에 거 제곱 4. 얘가 p 플러스 19가 될 거예요. 자, p 대신에 여기다 2a 뿅 넣어서 연립해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5가 0이 되겠죠.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3으로 돼서요. a의 오는 값은 5 또는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p값이 궁금했죠? 여기 있습니다. p값. p의 오는 값은 a의 2배니까요. 10이거나 마이너스 6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0을 말하면 되는 거죠. 해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학교 프린트는 6번, 여기는 11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 알파 베타를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근각의 세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가 1,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k라는 걸 알죠. 그 다음 문제도 좋습니다.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라는 값이 10이죠. 참고로 얘는 둘이 더한 거를 세제곱한 다음 빼기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해준 값 이게 1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입해서 얘기할게. 1 빼기 3k가 10입니다. k는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13번 프린트 7번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고 다음과 같이 등식이 하나 주어졌어요. 자, K값 구하세요 라는 말에 일단 첫 번째로는 근각의 세관계 바로 가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분의 5. 다음 알파 베타는 3분의 K. 이렇게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거를 다 전개할 거냐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과됩니다. 이거를 다 전개할까? 굳이? 일단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를 하나 더 써놓을게요. 근이라고 했으니까 자 3알파 제곱 빼기 5알파 플러스 k가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3베타 제곱 빼기 5베타 플러스 k도 0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거 전개하는 거 괜찮을까? 라는 그 질문에 자, 이렇게 전개하는 순간 뭐가 나와? 3알파 제곱 나오죠? 3알파 제곱이 나와버리죠? 그럼 3알파 제곱은 5알파 빼기 K 이렇게 넘겨서 2차를 1차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네. 전개해야 되겠구만. 자, 요식 전개합니다. 3알파 제곱이고요. 자, 이렇게 한 땀 한 땀 갈게요. 그냥 마이너스 3알파 빼기 K알파 플러스 K 요렇게 여기에 더하죠. 3베타 빼기 3 베타 제곱 3베타 빼기 K베타 플러스 K 이거 더한 게 마이너스 10입니다. 라는 표현이네. 자, 그럼 방금 했던 이야기죠. 3알파 제곱은 5알파 빼기 K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자식 다시 씁시다. 5알파 빼기 K면 2알파 빼기 K알파 더하기 2베타 빼기 K베타 얘가 마이너스 10 됐죠? 이렇게 된 거지 뭘. 그러면 자, 이 묶어서요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 여기 K 묶어서요 알파 플러스 베타 그게 마이너스 10 뭐 한 번 더 묶어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묶어놓으면 남은 건 2 마이너스 K 그게 마이너스 10인 거고 자 3분의 5입니다 3분의 5예요 그럼 양변에 5를 나눠주고 2 곱해주면 2 빼기 K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해서 K는 몇이었다? 8이었다 라는 결론을 갖고 올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네요 자, 15번 문제 보시면 프린트에 있는 8번 문제죠. 자, 문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직선이 접합니다. 자, 두 함수가 접합니다. 만나는 교점이 몇 개? 한 개. 교점이 한 개입니다. 한 개. 다시 말해서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근이 한 개입니다. 그럼 연립해서 만드는 방정식이죠. x제곱 빼기 2ax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x 연립했을 때 x제곱 넘어가요. 마이너스 2 뽑아내면 a 그 다음 플러스로 바뀌었죠. 빼기 1x 더하기 a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죠. 교점이 한 개입니다. 그 얘기는 판별식이 0입니다 라는 거죠. 짝수 공식으로 바로 갈게요. 절반의 제곱 빼기 AC 그게 0입니다. 됐죠? 자, 그럼 정리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A 될 거고요. 여기는 1에서 1 빼니까 0 됐네요. 끝. 인수분해 해주면 공통인수 앞으로 묶어내죠. A의 오는 값은 0 또는 3인데요. 양수를 말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3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17번 문제고요. 여러분 학교 프린트 문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이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천천히 보세요. 이런 거죠, 일단. F는 2차고요. G도 2차입니다. 근데 G는 2차의 개수가 1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둘이 곱했는데 0이 되게 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0하고 4입니다.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해서 x가 여기 있어요. 이게 뭐 한 거야 지금? 2차 인수분해한 거죠. 1차식 두 개 곱으로. 그래서 0이 되게 하는 그 실근이 0이랑 4야 라는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x 빼기 fk하고 x 빼기 gk를 곱해서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fk 또는 gk죠. 아, x에다가 얘 넣으면 0 나온 거 맞잖아.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랑 4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 fk가 0이고 gk가 4인 상황이거나 아니면 fk가 4고 gk가 0인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됐죠? 어쨌든 다시 서로 다른 두 식은 0이랑 4는 뭐 요렇게 해서 얘가 0이고 4니까 0 만드는 거 2개 0, 4. 아니면 이렇게 돼서 0 만드는 거 2개 0,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모든 실수 K의 개수가 3개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개수가 3개인. 그 다음 F함수의 2는 값은 4였음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F함수의 2는 게 4라고 했잖아.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G함수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이 gx라는 함수가 누구냐면 f는 내가 모르겠는데 g는 이렇게 말했잖아. 최고차 개수가 1인 이차함수라고 했어요. 그럼 y는 gx 함수를 그려보면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됩니다. 아래로 볼록. 그런데 여기서 이제 봐봐. 이거 또는 이거, 됐죠? 서로 다른 두 식은 0, 4를 갖도록 하는 모든 k의 개수가 3개라고 했으니까 자, g함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돼. 4 나오는 값, 0 나오는 값이 몇 개? 3개. 됐죠? 그럼 4 나오는 값, 0 나오는 값이 3개인 상황. 그럼 예를 들어 4가 요렇게 위에 있어. y 값이 4가 되도록 하는 값. 그럼 0 나오는 값이 요렇게 밑에 있겠지. y가 0이 되도록 하는 값. 요렇게. 그래서 야 이거잖아. gk가 4가 나올 때 이거 k에 누구 넣으면 4 나와? 이렇게 2개. 0 나올 때 누구 넣으면 이렇게 1개. 그래서 k 올 수 있으니까 몇 개? 3개용?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봐. f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 그때 fx 함수는 얘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여기 만나는 요 좀 좌표 있겠죠? 이렇게 요 좌표 있겠죠? 이렇게 요 좌표 있겠죠? 이렇게 해서 똥 3개 지나도록 이렇게 그려져요. 짜잔 요렇게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값을 뭐 우리가 K1 첫 번째 K 값이니까 K1이라고 딱 놓고 여기는 K2 여기는 K3라고 하면 자 K1 넣으면은 뭐야? F함수 0 나왔고 G함수 4 나왔어. 0 나오고 4 나온 경우에 이렇게 2 넣으면 G함수는 0 나왔고 F가 4 나왔어. 뭐 이런 상황이야. 아니면 다시 K3 넣으면 G함수는 4 나왔고 F함수는 0 나와서 이런 상황이 되겠네. 라고 해서 fx와 gx가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야 우리는 모든 k 값은 몇 개다? 3개다. 그래서 k 3개 값, 얘 또는 얘가 나오도록 하는 값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라는 표현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문제 줬습니다. 어떤 정보를 줬냐면 이거 줬죠. f에다가 2 넣으면 4 나온대. 자,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야 돼. 이게 fx여야 되고 2는 값이 4 나온대. 얘가 그럼 몇이다? 2구나. 됐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얘가 2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 더. G함수 그래프를 내가 그렸는데 이 점의 좌표 x가 2인데 이게 누구야? x축이잖아. x축이랑 접하네? 그러면 우리는 gx 그래프식을 쓸 수 있겠네. 최고차 개수 1이라고 했죠? x-2의 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나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아래로 볼록 g함수인데 이거 y값 4 나올 때잖아요. 그럼 4 나올 때 이거 4 나오고 싶은데 x에다 누구 넣으면 될까요? 라고 하면 x 빼기 2의 제곱이 4니까 x 빼기 2는 뿔마 2겠죠. 그럼 x는요 2 뿔마 2가 될 겁니다. 위로 읽으면 4, 밑으로 읽으면 0이었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는 자 gx 함수식은 이미 구했고 fx 함수식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자, 요점의 좌표 0,0 지나고요. 그다음 요점의 좌표죠. 2,4 지나고요. 요점의 좌표였습니다. 4,0도 지나는 fx 2차 함수 그래프식을 세우면 되니까. 그러면 fx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0 넣으면 0 나오고 4 넣으면 0 나와 x 빼기 4 이렇게 최고차 계수 모르니까 a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2,4를 지나겠죠. 4는 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a가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해서 마무리하러 갑니다. gx 함수식은요 x 빼기 2의 제곱이었고요. fx의 함수식은요
마이너스 x에 x 빼기 4였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말했습니다. g함수에다 8 넣어주세요. 6의 제곱이죠. 36. f에다 8 넣어주시면요. 8하고 4를 곱하네요. 8, 4, 30이네. 마이너스 32네. 이거를 서로 빼주세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68이 답이 돼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우리는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고 지금처럼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처음에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추정하는 것부터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건 좀 많이 추론해야 되는 능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해될 때까지 다시 한번 잘 보시고 그래프 천천히 순서대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네,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나도요. 자, 일단 fx, gx 함수 두 개 나왔고요. 꼭지점이 a, b고 이건 아래로 볼록이죠. 양수니까. 그리고 얘는 윗볼록인데 꼭지점이 c, 11입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는 모르지만 y는 11인 거 확실하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말한 조건들을 좀 잘 챙겨가야 돼. 둘이 같다라고 연립했죠. 그랬더니 두 실근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교점이 두 개라는 거야. 그 다음 만나는 교점이 두 개라는 거야. 그리고 자 hx는 함수를 그리는데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였잖아요.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선 fx, 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를 그리고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더 큰 범위에선 gx, 이 위로 블록인 그래프를 그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hx라는 함수를 딱 그려보면 이런 조건을 만족한대. y는 k라는 직선을 딱 그렸을 때 세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k 값이 2하고 3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읽고 나서 정리 좀 합시다. 복잡할 거예요, 머리가 지금. 네. 안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자, 일단 첫 번째. 요 gx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gx 위로 블록이죠?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꼭지점의 x좌표가 c예요. 그 다음 꼭지점의 y좌표는 11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놓읍시다, 이렇게. 그렇죠?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아래로 블록인 fx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 자, fx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아래로 블록입니다. 그랬죠? 이렇게.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꼭지점의 x좌표, y좌표를 몰라. a, b니까 이게 양수라는 거, 일사분면 위에 있다는 거밖에 모르고. 어차피 c가 양수니까 이것도 일사분면, 이거 11 일사분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만날 거야, 이제. 얘가 이제 막 만날 거야, 이렇게. 만날 거야. 뭐 안 만나면은, 만나는 교점이 있다고 했으면 그러면 안 되지? 만날 겁니다. 어떻게 만날까라고 했을 때 봐봐. 얘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나요. 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만났을 때, 요 점이 알파. 얘가 베타가 되는 거야. 알파, 베타. 교점 x좌표가 알파, 베타. 그 다음,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는 fx 그래프를 보면 되고, 알파보다 작으면 gx를, 베타보다 커도 gx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이거 그려볼게. 네가 보는 hx 함수는 이런 함수예요. 요렇게 땅 그리고,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는 함수야. 됐죠?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진 부분이 hx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 hx가 말이야 y는 k라는 직선을 딱 그었을 때 서로 다른 세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게 k는 2하고 3이래. 자, 봐봐. 요 빨간색 요거랑 직선 이렇게 막 그려봐. 서로 다른 세 점 만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됐죠? 그래서 이 그림은 아니겠다. 넘어갑니다. 이 그림은 아니겠지? 자, 그럼 이 그림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그럼 자, 요 부분은 지우자. 이거 아닌가 봐. 이 그림 아니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만약에 요 fx가 요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그럼 마찬가지. 요 점이 알파, 요 점이 베타. 그럼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는 요 fx 그래프를 그리고 베타보다 더 큰 여기는 gx를, 알파보다 작은 것도 gx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잖아. 그러면 다시 내가 색칠을 다시 해볼게요. hx 그래프는 요 그래프를 보면 되는 거야. 됐지?
요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돼. 그리고 이 빨간색이랑 y는 k라는 직선을 또 막 그려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는지를 보자고. 세 점 만나는 경우 자체가 없잖아. 이렇게 해봤자 두 점이지 뭘. 됐죠? 그럼 뭐야? 이 그림도 아닐 거야. 탈락. 됐을까요? 탈락입니다. 아니네요. 이 그림도 아니었구만. 자, 그러면 다시 얘도 지워. 이것도 아니요. 삭제. 됐죠? 그러면 fx 그래프가 이 그림도 아니고 이 그림도 아니네? 그럼 자씨 몰라 이렇게 와버려야지. 꼭지점을 똑같이만 만들어야죠. 이렇게 만들면 요 점이 알파, 요 점이 베타. 알파 베타 사이에선 fx 그래프 그리고 얘보다 작으면 gx 거, 크면 gx 거 그리래며. 그럼 다시 또 그려볼게요. 요렇게 됐지. 꼭지점이 C로 똑같을 때 좌우 대칭이겠지? 그럼 봐봐. 내가 Y는 K라는 직선을 딱 그려보면 자, 요렇게 그리면은 보여 손가락 끝? 하나, 둘, 세 개 만나는 거 하나 있네. 됐죠? 그 다음은 요 위에서 네 개 만난다. 네 개. 네 개 만난다. 그러다가 두 개만 만나고 이제 안 만나는 거지. 맞아? 두 개 만나고 네 개 만나다가 세 개 만날 때는 딱 요 하나밖에 없어. 두 개래매. K가 2하고 3일 때 세 점에서 만난다며. 그럼 이 그림도 뭐였다? 아니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까지가 1절입니다. fx 그래프를 gx 일단 그려놓고 fx 그래프 어떻게 그릴지 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려지면 안 돼. 이렇게 그려줘도 안 돼. 이렇게 그려줘도 안 되는 상황인 거야. 됐죠?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참 요거 말고 이거 말고 자 요거랑 요거 아니면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리셨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가 뭐냐면 봐봐. 요 윗볼로 꼭지점 있지.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아까처럼 안 되는 거야. 근데 요 fx가 요 꼭지점을 넘어서 요렇게 있잖아. 그럼 보세요. 만나는 교점. 얘가 알파, 얘는 베타. 그럼 여기서는 f 그리고 여기는 g 그리는 거죠.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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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됐죠?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럼 이렇게 그려졌을 때 봐봐. 세 점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요렇게 그리면 하나, 둘, 세 점. 됐죠? 그 다음 요렇게 그려도 하나, 둘, 세 점. 우리 파란색 형광펜이랑 보는 거니까 그치? 해서 두 가지가 있네. 얘가 누군 거야? y가 2일 때 얘는 y가 3일 때겠네. 됐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상황이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상황을 보면서 계속 얘기해 봅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y는 2하고 만나는 서로 다른 세 점의 x좌표의 합을 s라고 하고, y는 3이랑 만나는 서로 다른 직선, 세 점의 x좌표의 합을 t라고 해서, t 빼기 s가 2분의 a야. 라고 했습니다. t 빼기 s가 2분의 a야.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우린 요 점의 y좌표가 누군지 알 수 있죠. 2잖아 2. 얘가 누군데? fx 꼭지점의 y좌표네. 그럼 일단 첫 번째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 b는 2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b가 2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b가 2라는 거 알아낸 다음 계속 봐야 되는 건 이거야. 우리 s라는 값이랑 t라는 이 두 개 값을 얘기해 줘야 되거든. s가 뭐였냐면 y는 2하고 만나는 요 점 3개였어요. 점 3개. 자 보세요. 이걸 다 더한 값이었어. 자 여기서 보세요. 요 두 점 보이지? 이 두 점은 위로 볼록인 gx 거죠. 됐지? 그럼 봐봐. 이 두 개를 더한 다음 2로 나누면 c가 나오는 거잖아. 가운데 중점. 그럼 둘이 더한 건 뭐야? 2c일 거야. 그 다음 자 요 점 x좌표는 누군데? a잖아요. a. f함수 x좌표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그 다음 다시 자 그 다음 여기 세 점 이렇게 세 점이죠. 이렇게 세 점을 또 보면 자 봐봐. 요 두 점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만나는 두 교점이죠.
그럼 이 두 개의 더한 값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죠 또. 더해서 2로 나누면 C야. 그럼 둘이 더한 값은, 됐죠? 둘이 더한 값은 뭐가 됩니까? 라는 질문에 EC가 됩니다. 그럼 T좌표를 EC. EC. 이렇게 놓을 수 있고, 더하기. 자, 이제 요점 하나 남았잖아, 요점. 요점. 요거 누군데? 라고 하면, 모르는데요? 몰라요? 그럼 K라고 합시다, K. 그래서 플러스 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이런 말 했어요. T-SX가 2분의 A다라고 했으니까 T에서 S를 빼주면 T-S 값은 K 빼기 A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됐죠? 이게 뭐랑 같다? 2분의 A와 같다. 라는 게 문제에서 써져 있는 또 정보네. 그런데 보시면 알다시피 자 봐봐. K점 좌표가 여기 있잖아. A점은 여기 있죠? 그럼 K에서 A를 빼면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뺀 거거든? 그럼 당연히 0보다 어때요? 작겠죠? 근데 2분의 A라는 건, 자, A가 양수였는데 그거 2로 나눴네? 그럼 당연히 0보다 크겠지. 그럼 이 둘은 같을 리가 없다. 됐죠? 그러면 이 그림이 아니었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면 정리해주세요. 난 지우는 동안 여러분들은 정리하시면 됩니다. 도도도도도도도도 지울게요. 빨리 정리해주세요. 넘어가자. 자, 그럼 정리가 다 됐으면 그 그림은 안 되는구나. 그럼 이제 어떤 그림만 남았어? 요 그림 남았죠?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있고 지금처럼. 그래서 다시 y는 2하고 만나는 점 3개 있어야 됩니다. 그럼 y는 2가 어디 있냐면 이렇게 있겠지. 여기가 y는. 그래서 만나는 점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이렇게. 또 세 점 만나야 되니까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겠죠. 여기 여기가 y는 3. 그래서 만나는 점 3개, 하나, 2개, 3개 이렇게 만나겠네. 됐죠? 세 점 만나는 게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그럼 또 다시 얘기해 봅니다. 자, y는 2하고 서로 만나는 x좌표의 합을 s라고 했으니까 자, 또 y는 2하고 만나. 요 빨간색 그래프죠. 자, 만나는 요 하나, 둘, 세 개, 요 세 개. 우린 요 세 개를 모한 값, 더한 값을 구해야 돼. 그게 바로 s입니다. s. 그럼 다시 s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s는요. 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C일 거 아니야. 이 윗볼록이니까. 그럼 둘이 더한 건 2C가 될 거고, 거기에, A 더한 거는 2C 더하기 A. 이게 S값. 됐죠? 그 다음, T값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T값은요. 자, T값 다시 볼게요. Y는 3이랑 만나는 요 세 점이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 윗볼록에서 요 두 점. 둘이 더해서 2 나오면 C니까 둘이 더한 건 2C일 거고, 거기에 요 점이 하나 더 있네. 자, 이게 C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도 몰라요. 요 점의 좌표를 K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그럼 다시 2C 플러스 K.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T 빼기 S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자, T에서 S를 뺍니다. K-A가 될 거고 그게 문제에서 뭐라고? 2분의 A라고 했죠? 자, 보셔야 돼. K가 오른쪽, A가 왼쪽이니까 큰 거 작업했으니까 양수겠죠? 요거 등식관계 성립하는구나. 됐죠? 요거 등식관계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네. 자, 넘어가. 요거 넘어가면 2분의 3A가 K인 거니까 우리 앞으로 요 K 값을 뭐라고 한다? 2분의 3A라고 할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 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이죠? 요 함수 식 나와 있습니다. 요 F 함수에다가, 자, 요 자리에 X값 누구였어? 2분의 3A였죠? 그거 넣으면 3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F 함수에다가 2분의 3A 대입하면 Y 값은 3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두 번째, 여기서 또 말할 수 있죠?
요거 y가 2잖아. x에 누구 넣으면 a 넣으면 x에 a 넣으면 f 함수에 a 넣으면 몇 나온다? 2 나온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에서 바로 나오죠? 값이 2라는 거 나오고요. 자, f 함수 x 자리에다가 2분의 3 a 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2가 3인 거니까 4분의 a 제곱이 1이라는 거, a 제곱은 4라는 거. 자, a는 양수니까 누구였어? 2였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 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fx 함수식을 정확하게 쓸 수 있겠네. 어우, 칸이 많이 모자른데? 자, 더 줄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 fx 함수식은요. fx는요. x-2의 제곱, b가 2였죠? 플러스 2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g함수에 대한 정보를 얻어 가셔야 되는데, 자, 우리 지금 a 값 다 알았잖아.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봐봐. y 3 나올 때 이 점이 있어. 아래로 블록 2차 함수인데 이 fx가 3 나올 때 이 점에 x좌표 우리 분명히 알 수 있거든. 어떻게 하면 돼요? 네.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2가 3이 나올 때 그럼 x 빼기 2의 제곱이 1이 될 때 x 빼기 2가 풀마 1일 때 x는 2 풀마 1이 되겠죠? x 값은 3 또는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y 값 3 나올 때 언제입니까? x가 3일 때 아니면 1일 때 누구야? 1인 거죠. 1. 1. 그럼 얘는 누군데? 위로 블록인 함수 gx도 지난 함수잖아. 그래서 네 번째 gx 함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11이라는 이 함수가 1,3을 지날 겁니다. 그럼 x에 1, y에 3 넣어주면 3은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1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11이 될 거고요. 자, 정리합니다. 11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1 빼기 c의 제곱. 양변에 플러스로 바꿔주고요. 2 곱해주면 16 되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c의 제곱값은 16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10 빼기 1의 제곱은 16, 10 빼기 1은 뿔마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c는요, 1 뿔마 4가 되겠죠. 그럼 c에 오는 값은요, 위로 읽어서 양수 5가 되게끔 해서 fx, gx식을 모두 구했습니다. 자, 그럼 옆에다가 gx식도 써놔야지. gx식 써보겠습니다. 자, gx식입니다. gx는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c가 뭐였네?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11. 됐죠? 자, gx도 누군지 알아냈어요.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h의 알파 플러스 h 함수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가 뭐예요? 둘이 같다고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두 근이죠? 둘이 같다고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두 근입니다.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11. 이렇게요. 양변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2를 곱해줍시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2를 곱해버리면 2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4는 마이너스 x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22. 그냥 정리해버리세요. 2x제곱 빼기 4니까 빼기 8x 4에서 2 곱하니까 8이죠? 플러스 12는요. 자,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자, 마이너스 25였죠? 마이너스 3. 넘어가면 3x제곱 빼기 18x 플러스 15는 0이 될 거고요. 3 나눠주면 6, 3, 18, 3, 5, 15는 0이 되겠네. 자, 그럼 두 분의 알파, 베타 누군지 알았습니다. x 빼기 5랑 x 빼기 1이 0이니까요. x는 1 또는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 값이 1하고 5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결론입니다. 둘이 더한 값 6이죠? 그럼 결론.
h에다가 6는 값을 말해줄래요? 라는 거죠. 됐죠? 자, h에다 6을 넣을 겁니다. 자, 문제는 요거, 교점, 요거 1인 거 알았고, 알고 있었구나. 얘가 1이고, 얘가 5죠? 그럼 6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자, 6 는 값은 어디 있을까? 아래로 블록일까요? 위로 블록일까요? 라고 하면은, G함수죠? 위로 블록인 요 함수에다 6 는 값이겠네. 그래서 6 는 값을 말해줍시다. G에다 6 는 값 말해주시면 답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1이 되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2, 2분의 21. 이렇게 답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하는 과정이 좀 깁니다. 길기 때문에 상황을 잘 봐주시고서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연습이 잘 안 되면 그냥 뭐 꼬일 겁니다. 밑에 있는 변형 문제 요것도 상황 맞게 처음부터 이 그림 그린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맞는 그림이 요거랑 아까 전에 했던 지웠던 그림 두 가지였죠. 두 가지를 전부 다 보시면서 요런 해석을 해 주셔야만 문제를 올바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21번입니다. 여러분들 프린트에서는 11번이겠죠? 11번? 네. 자, 보시면요.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한데, 일단 이 이차함수하고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이 BC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B좌표, C좌표를 구할 수 있죠? 왜? x축이랑 만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합시다. 마이너스 곱해서 정리해 주시고 인수분해 해 주시고 그럼 x는 5 또는 마이너스 1, C좌표는 x좌표가 5,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러면 밑변 길이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만 있으면 되냐면 A점만 있으면 되죠. A점의 Y좌표가 높이니까. 됐죠? 그럼 넓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A점이 누구라고 했냐면, 자,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하고, Y는 2X 플러스 A하고 둘이 만나는 점인데, 이 둘이 한 점 A에서만 만난대요. 그럼 둘이 만나는 교점이 몇 개였다? 한 개였고, 그 점이 A였다라는 거죠. 그럼 교점이 하나라는 얘기는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근이 몇 개 나온다? 한 개 나온다. 그럼 연립합니다. 마이너스 x제곱 4x 플러스 5는 2x 플러스 a 넘어가서 x제곱 빼기 2x 플러스 a 빼기 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이 한 개만 나온다. 그 말은 판별식이 0이다. 짝수 공식 바로 갈게요. 절반의 제곱 빼기 AC 그게 0이다. 인 거죠. 결론 A는 몇이었다? 6이었다. 됐죠? 그럼 A가 6이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다시 원래 있던 요식에다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은 0. 그러면 X 빼기 1의 제곱이 0인 거니까 교점의 X좌표 몇이었다? 1이었다. 됐죠? 교점의 X좌표가 1입니다. 그럼 1 넣으면 나오는 Y값 말하면 되잖아요. 그럼 몇이요? 8인 거네. 그럼 밑 변의 길이는 6, 높이는 8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합시다. 24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11번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는 17번인가요? 이거 순서가 좀 바뀌었네. 12번. 네, 보겠습니다. 자, 23번 보시면 12번이죠. 12번 프린트. 자, 12번 문제 보시면 그 아래로 블록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있고요. 만나는 교점이 A, B입니다.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놓자 라고 했죠. 무난하죠. 그리고 나서 자, 점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요.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여기다 내렸어, 여기다. 요걸 C라고 하자는 거야. 그 다음에 요 BC 길이가 2분의 7이라는 걸 줬습니다. 자, BC가, 여기가 2분의 7이다라는 걸 준 겁니다. 오호, 좀 재밌네요. 자, 그랬을 때 알파제곱, 베타제곱을 더함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 일단 첫 번째. 뭐 보자마자 그냥 느끼는 거 이제 첫 번째. X좌표가 알파, 베타구나. 그럼 이 알파, 베타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 AX 제곱이랑 X 플러스 6을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두 근이겠죠. AX 제곱 빼기 X 빼기 6을 0 만드는 두 근이 알파와 베타. 그래서 두 분의 합, 근각의 세관계죠. A분의 1, 두 분의 곱, 마이너스 A분의 6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A에서 C까지의 요 길이는 네가 안다? 베타 빼기 알파다. B에서 C까지의 길이 너 안다? 2분의 7이다. 됐죠? 자, 도대체 이 둘을 왜 말했느냐? 자, 요 직선 보이시죠? 직선의 기울기 몇입니까? x 앞에 계서 1이죠. 기울기가 1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요 점에서 요 점까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1이라고 했으면 다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게 기울기잖아. 그게 1인 거예요. 얘분의 얘가 1인 거야. 그 말은 무슨 뜻? 요 두 길이가 같은 거라고. 됐죠? 두 길이가 같은 거라고. 이걸 굳이 이제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베타 빼기 알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2분의 7 그게 몇이다? 1이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베타 빼기 알파가 2분의 7이라는 정보를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구조를 봅시다. 더한 거, 곱한 거, 뺀 거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린 얘 갖고 뭐 할 거야? 곱셈 공식 얘기할 수 있죠. 곱셈 공식을 얘기해 볼게요. 뭘 얘기해 보겠어? 자주 쓰는 거 있잖아요.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한 거에서 4알파 베타를 빼면 되잖아. 그러면 4분의 49는 a 제곱분의 1에서 플러스 a분의 64, 24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분명히 말해줬죠. a는 0보다 큰 수니까 0이 아닐 거예요. 그럼 요거 어떻게 합니까? 양변에 a를 제곱, a 제곱을 그냥 곱해버립시다. 됐죠? 양변에 a 제곱을 곱해버립시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a 제곱 곱해버리면 자 4분의 49 a 제곱은 24a 플러스 1. 뒤에 거부터 썼어요. 됐죠? 그럼 이거 딱 보면서도 느끼는 게 숫자가 너무 복잡하다. 그럼 4를 다 곱해버립시다. 49a 제곱은 4, 46, 4, 2, 8, 96a 플러스 4랑 같음. 자, 다 넘겨버리세요. 49a 제곱 빼기 96a 빼기 4는 0. 그쵸? 요거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자, 49a랑 여기 a 곱하면 나오죠? 4네요. 좀 쫄리는데? 9, 2, 18, 2. 오케이. 여기 2 하면 되네, 2. 그럼 여기는, 9, 2, 18에, 90, 98에서,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니까, 밑에다 마이너스 주면 되잖아. 기가 막혔다. 됐죠? 49a 플러스 2하고, a 빼기 2는 0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a의 오는 값은 2가 될 겁니다. 왜요? 0보다 큰 거라며. 됐죠? 그래서 a 값이 2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뭐 구하려고 봤더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할 거거든. 그러면 마지막 합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 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2 알파 베타 하면 되는 거잖아. 자, 뭐로 할래요? 어차피 뺀 거 아니까 이걸로 갑시다. 제곱하면 4분의 49에서 더하기 2 알파 베타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럼 그거 만들어 바뀌죠. 마이너스 a분의 12가 될 건데 자 a가 2인 거 알았죠? 이렇게 그렇죠? 자 참고로 여기다 2 곱해서 4로 통분해줘. 그럼 4분의 49
빼기 24가 되니까요. 4분의 25 답입니다.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끝났습니다. 보겠습니다. 25번 프린트 13번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나요.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표현이 일단 나왔죠. 그럼 이제 교점이 하나인가 보다 라는 표현. 그렇죠? 그 다음 2차 함수 그래프하고 y축이 만나는 요 점이 B, 점 A에서 만나는 점이었죠. A에서 x축에 내린 수순의 발이 H, 그 다음 OA 만나는 점이었죠. OA하고 BH가 만나는 점을 C, BOC 요거 넓이가 S1, ACH 요 넓이가 S2, S1에서 S2를 뺀 값이 P분의 Q인데 PQ를 더해줘. 라는 겁니다. 일단 천천히 갑시다. 힘듭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A점 좌표 말할 수 있어요. A점. 왜? 한 점에서만 만난다며? 그러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분의 25하고 AX를 연립했을 때 근이 하나만 나올 거예요. 넘어갑니다. X제곱 빼기 A 플러스 4X 더하기 4분의 25는 0이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교점이 한 개, 판별식이 0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됐죠? 판별식이 0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다시 얘기하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완전 제곱은 0인 거잖아. 그럼 얘가 뭐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죠? 완전 제곱식이 돼요. 판별식이 0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봐봐. 요 자리에 완전 제곱이 왔어. 그럼 요 자리에 누가 와? 이거 절반의 제곱값이 오는 거죠. 절반의 제곱값이 오는 거죠. 그럼 절반의 제곱이 4분의 25니까 얘 절반이 되신 거야? 2분의 5였던 거죠. 그래서 A 값을 역으로 추적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혹시 빠르게 풀어야 될 때 그때 그냥 정리하시라고. 자, 나는 천천히 판별식이 0으로 갈게요. B제곱 빼기 4AC 그게 0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4의 제곱은 25. A 플러스 4는 풀마 5. 그럼 A는 누굴까요? 0보다 큰 수죠? 1입니다. 그래서 A 값을 일단 구했습니다. 됐죠? 자, 참고로 A가 1이니까요. 우리 연립해서 만든 요 방정식에다가 뿅 넣어주시면 X제곱 빼기 5x 더하기 4분의 25는 0입니다 라고 할 거고 x 빼기 2분의 5의 완전 제곱이 0이에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절반의 제곱, 또 절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A점의 좌표도 말할 수 있습니다. A값 누군지 알았고요. A점 좌표도 누군지 압니다. 2분의 5, 자 2분의 5 넣으면 되겠죠? 그럼 2분의 5네요. A가 1이니까 Y는 X거든. 그래서 요점의 좌표 X좌표, Y좌표 똑같을 거야. 그래서 A점 좌표를 2분의 5, 2분의 5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점 좌표를 알았음. 그럼 B점 좌표는 뭡니까? 라고 하면 B점 좌표 별거 없잖아요. 0,4분의 25잖아요. 바로 나왔고. 그럼 H 좌표 뭡니까? 라고 하면 2분의 5,0이겠지 뭐. 2분의 5,0. 됐잖아. A점은 누구였어요? 2분의 5, 2분의 5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점 C의 좌표가 필요하거든? 자, 점 C가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린 점 C의 좌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돼요? 네,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지 라고 하면 네, 여러분들은 점 C의 좌표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고 갈게요. BOC의 넓이와 ACH의 넓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넓이를 구하는 과정까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 자, S1이었습니다. 누구의 넓이였냐면, 자, 색칠해서 보여드릴게요.
S1 넓이는요, BOC, 요 넓이였죠, 요 넓이. 그 다음, S2는요, ACH, 요 넓이였죠. 요 넓이.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잘 보일 거예요, 요렇게. 자, 나는 지금 요 넓이가 필요하니까, C좌표 구해야 돼.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 찾아야 돼. 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요 부분. 요 삼각형 보여요, 요 삼각형 보여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자, 봐봐. 요 삼각형을 가지고서 얘기하면 조금 더 문제가 쉬워져요. 보세요. 이 삼각형에서, 요 노란색 부분까지 합쳐서, 요 삼각형 넓이에서, 요 삼각형 넓이를 빼주면, 됐지? 그러니까 요 넓이를 편의상, 우리가 뭐라고 할까? T라고 할게, T. 아이고, 이쁘게 잘 보게. T라고 할게. 요 삼각형은요, 처음에 말했던 이 삼각형은 S1 더하기 T가 되죠? 여기에서 뺍니다. 두 번째, 요 삼각형이요, 요 삼각형. 여기가 T고 여기가 S2니까 S2 플러스 T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걸 뺀 값은 결과적으로 S1 빼기 S2랑 같은 값이 나올 거야. 그럼 이 노란색까지 포함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자라고 하면 점시 안 구해도 되죠. 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밑변 2분의 5 곱하기 높이 4분의 25. 거기에 2분의 1 똥 때리면 이게 S1과 T. 요 넓이가 될 거고. 그 다음 요 넓이입니다. 요 넓이. T하고 S2 더한 거죠. 요 넓이, 요 삼각형. 자, 밑변 길이 역시 2분의 5. 높이 2분의 5.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거기에 2분의 1을 똥 때린 다음 서로 빼면 그게 문제에서 말한 S1 빼기 S2 값이랑 같을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는 16분의 125 빼기 8분의 25예요. 8분의 25, 2를 곱합니다. 50 이렇게 되겠죠. 통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16분의 몇이었다? 75였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6분의 75가 바로 P분의 Q 값이고, 그러면 P 값은 16, Q 값은 75니까 둘이 더한 P 플러스 Q는요 91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25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표현 중에 이 표현이죠. 실제로 C좌표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 이런 모습이 안 보이면. 그럼 C좌표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이 직선하고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야 돼요. 참고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요. X진가량분의 Y진가량이죠.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해서 음수로 나올 거고 Y좌표는 누군지 아니까 바로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참 좋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프린트 14번이고요. 여기서는 27번입니다. 일단 보시면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입니다.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고요. 자, FP하고 FQ가 똑같도록 해주는 서로 다른 두 정수 PQ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일단 요거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상황이지. 그 P라는 정수와 Q라는 정수를 넣어서 나오는 값이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 같은 함수 값을 가질 때가 있대. 얘가 누구냐면 예를 들어 P라고 하면 얘 X좌표는 Q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가족권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꼭지점의 X좌표가 누구다? 2분의 P 플러스 Q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P 플러스 Q구나. 라는 걸 일단 가족권에서 줬고요. 자, 그 다음 나조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조건. X의 범위가 N하고 N 플러스 3 사이에서 있을 때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한 값이죠. 그게 fn이랑 fn 플러스 3 곱한 값이랑 같지 않아. 그렇게 하는 모든 자연수 n이 4, 5, 6밖에 없대. 너무 다치겠네. 그렇죠?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이
fn 플러스 3 곱한값이랑 같지 않던데? 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나조건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 게, 봐봐. 다시 아래로 블록인 이차 함수거든요. 자, 만약에 x가 n일 때가 여기 있어. x가 n 플러스 3일 때가 여기 있어. 그럼 우리 x의 범위 n부터 n 플러스 3까지 요 범위만 딱 잘라보자고. 자, 최대값 누구? n 플러스 3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 최소값 누구? n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 그러면 이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은 n 더하기 3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이랑 n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 곱한 거예요. 가 되잖아. 그렇죠? 이게 되는데 그럼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인 거죠. 뒤로 쭉 갑니다. 오 갑니다. 다시 여기가 n이야. 여기가 n 플러스 3이야. 얘가 n 플러스 3.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최대값은 n 플러스 3는 게 더 높은데요. 최소값은 n 대입한 게 아니라 누구야? 꼭지점 대입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나 조건을 만족하겠네요. 됐을까요? 그럼 나 조건에서 하는 말은 이거네요. n하고 n 플러스 3 사이에 누가 있다? 꼭지점에 x좌표가 있다. 그렇게 해주는 자연수 n값은 4, 5, 6이래. 그럼 봐. n자리에 4 넣으면 x가 4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 안에 꼭지점에 x좌표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 n자리에 5 넣으면요. 5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도 꼭지점에 x좌표가 있는 거야. 6 넣으면 6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 안에도 꼭지점에 x좌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꼭지점에 x좌표는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하면 4하고 7 사이에도 있으면서 동시에 5하고 8 사이에도 있으면서 동시에 6이랑 9 사이에도 있는 거잖아. 이 세 개 뭐야? 연립이겠죠. 연립. 그래서 이 세 개를 연립해주면 너무 어렵죠? 자, 4하고 7 이게 1층 5하고 8 이게 2층 6하고 9 얘가 3층 이거 세 개 다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1, 2, 3층 다 있는 게 누구다? 여기네요. 6에서 7까지.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 2분의 p 플러스 q는 6이랑 7 사이 안에 있을 겁니다. 됐죠? 여기서 등을 빼야죠. 6과 7 사이에 있을 거야. 됐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결론. 양면에 곱해주면 p 플러스 q는 12하고 14 사이. 근데 PQ는 뭐라고 했어? 정수라고 했잖아. 정수 둘이 더해서 10이랑 14 사이니까 누구예요? P 플러스 Q가 몇이다? 1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다시 말해서 꼭지점의 X좌표는 몇이다? 뭐 2분의 13?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겠죠? 네. fx의 최소값이 1입니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 다시 그래프 그릴게요. 아래로 블록 2차 함수인데요. 꼭지점의 x좌표는 누구, 너무 삐뚤었네. 꼭지점의 x좌표는 누구였고, 2분의 13이었고, 이거 나오는 함수값이 몇인 거야? 최소값인 1인 거야. 라는 거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 fx식 세울게요. 최고책에서 1이니까요. x 빼기 2분의 13제곱 더하기 1. 자, x에 8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f에 8 대입해 주시면요. 8 대입하면 이거 2분의 16이잖아. 그럼 2분의 3이죠? 4분의 9 플러스 1이니까요. 4분의 13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F8 값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정답입니다. 29번입니다. 어우씨, 어떡하지, 이거? 자,
반지름이 1이고요.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입니다. 요 길이가 1이에요. 요 길이도 1이겠죠? 요렇게도 1이게 1이고 1이고 1입니다. 그 다음 AB 호 위에다 점실 하나 콩 찍어서 지름이 되는 원을 그리고 BC의 중점, 원의 중심이죠? 원의 중심입니다. 이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얘하고 평행한 직선, 얘가 원과 만나는 점 중에 P랑 가까운 애를 P라고 합니다. 이렇게. BC가 X일 때 OAP, 이 넓이를 X라고 하자라는 거죠. 자, 이 길이가 X일 때입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봐야 돼? 일단은 우리 넓이, 이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밑변의 길이가 1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넓이는 일단 우리 구하려는 목표죠.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P에서 H까지의 길이, 요 길이죠. 밑변 1이니까 어차피. 요거만 계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 길이라. 근데 얘가 지금 원의 중심 지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는 게 봐봐. 요 길이가 X, 이게 지름이란 말이에요, 지름. 그럼 요 반지름은 2분의 X겠죠? 2분의 X. 그러면은, PH 길이 말해줘라고 했을 때, 요 길이를 편의상, 요 점을, 이 원의 중심을 M이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자, PH를 이렇게 쓸게. M에서 H까지의 길이 더하기 2분의 X. 왜냐면 요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 X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보자.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 길이가 1. 이 길이가 X니까 여기가 2분의 X. 반지름이죠? 여기도 2분의 X. 자, 5에서 C를 딱 연결할게요. 이렇게. 그럼 봐봐. 어차피 OC 길이랑 OB 길이가 똑같죠? 똑같죠? 왜? 이 부채꼴에서 반지름, 여기도 1, 여기도 1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5에서 M을 딱 연결해 보시면, 자, OB 길이 1, OC 길이도 1.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거기서 BC의 중점에다 내리 꽂았으니까 요거 수직. 그럼 자, 요 길이가 몇이냐면 2분의 X였고 요 길이가 1이었죠. 그러면 우리 5에서 요 M까지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로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이야기를 할 수 있네. 5M 길이의 제곱값은 1의 제곱에서 2분의 X 제곱값, 4분의 X 제곱 뺀값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자, 우리 요 길이 표현했습니다. 요 길이.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봐봐. 기가 막히네. 요 길이를 알면 요 길이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가져오셔야 되는 정보가 봐봐. 평행하는 직선 두 개가 있거든. 평행해요. 여기에다가 내가 직선을 이렇게 뿅 그렸습니다. 그럼 요 각이랑 같은 각 보이죠? 요 각이죠. 요 각. 우리 뭐 억각 이런 거 배운 적 있잖아. 그치? 그럼 이게 여기서 보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봐봐. 얘하고 얘가 평행하죠. 거기서 내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었잖아. 노란색 이렇게 그었잖아요. 노란색 딱 그어버리는 순간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은 각. 됐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보세요. 요 삼각형 하고 요 삼각형 하고 서로 보다 닮음이죠. 직각의 같은 각 있잖아요. AA 닮음인 거잖아요. 됐죠? 그러면 자, 얘 대 얘 길이의 비율 혹은 얘 대 얘 길이의 비율을 왼쪽이랑 같이 말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우리 구하고 싶은 H하고 M 요 길이 대 오른쪽 삼각형에서야 직각에서 공통각까지 공통각에서 나머지 변까지 그러면 요 길이의 비율
OM 길이의 비율은 왼쪽 닮은 삼각형에서 자 직각에서 공통각까지 요 길이죠. 요 길이 OM 길이 대 그 다음 공통각에서 나머지 여기까지 길이 1이네요. 1 얘랑 같을 겁니다. 됐죠? 그러면 자 OM 길이의 제곱은 HM 길이랑 같으니까 HM 길이가 1-4분의 X 제곱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네. 됐죠? 자, 그러면 넓이식에다 다시 쓰겠습니다. SX는요, 2분의 1 곱하기 1 빼기 4분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X. 됐죠? 자, 우리는 이거에 뭘 구하죠? 최대값 구하자라는 겁니다. 전개해서 쭉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8분의 X제곱, 그 다음 쓱 정리해 주시면 플러스 4분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1. 이거 여러분들 보기 좀 어렵다 싶으시면 이렇게 보세요. 마이너스 8분의 1을 앞으로 빼버려. 그럼 X제곱 빼기 2, 이거 잠깐만. 여기 정리했고, 이거 X죠? 큰일 날 뻔. 2X, 그 다음에 정리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같은 식. 그러면 최고차기에서 음수입니다. 위로 불러긴 2차 함수죠. 꼭지점의 X좌표 누구예요? 1이네요. 됐죠? 그럼 1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오겠습니다. 라고 볼 수 있네요. 자, X에 1 대입해서 나오는 값 마이너스 8분의 1이고요. 자, 1 넣으면 나오는 값은 이거 몇이니? 마이너스 5인가요? 네. 그래서 결론. 답은 8분의 5. 이게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PQ 값을 또 더하라고 했죠? 더하면 답입니다. 답은 13.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 또 잘 마무리하신 다음에 오늘 힘으로 풀어보셔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 식 세우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잘 세워보시고 밑에는 변형 문제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fx 그래프 2차죠. k가 양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려봅시다. 위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래프예요. 참고로 꼭지점의 x좌표가 누군지 말할 수 있죠? 2예요. 자, 2 넣으면 나오는 값이 누군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2 넣으면 되죠? 그럼 2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4에 8, 그럼 이제 4가 되고요. k 플러스 7, k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 보자. 요거. 자, 우리 봐야 되는 게 양수 k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k는 0보다 크니까 얘는 k 플러스 7이잖아. 얘는 무조건 7보다 위에 있는 거야. x가 2일 때 나온 함수값. 여기 x에 2 넣으면 몇 나와요? 7 나오지. 그럼 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인데 2 넣으면 함수값이 7일 거야. 이건 7일 겁니다. 그럼 기울기가 2니까요.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이겠죠? 됐죠? 대략적인 개형을 알 수 있을 거고. 하나 더. x에 0 넣으면 k 플러스 3이죠. 얘 0 넣으면 3입니다. 그러면 x가 0일 때 그럼 y축이 이쯤에 있어서 자, 얘 y좌표가 3인 거고 얘는 k 플러스 3인 거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됐죠? x가 0일 때 y축도 이렇게 대충 그려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거지. 만나는 교점. 알파, 베타 요거 필요하잖아. 그럼 요 점이 알파. 요 점을 베타. 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알파는 0보다 작네요. 음수고. 베타는 2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고요. 자, 문제서 말했습니다. x의 범위가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을 때 이 함수의 최대값은 10이라고 했습니다. 자, 알파가 있고 베타가 여기 있잖아요. 만나는 교점이니까. 그럼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f 함수 딱 보세요.
최대값 10이에요 라는 말은 누구야? 요거 k 플러스 7이 10이라는 거죠. 그래서 k가 몇이었다? 3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또 물어봅니다.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을 말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의 최소값, 그럼 누가 봐도 알파 넣었을 때 값이겠네요. 그럼 k값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에 x좌표를 구합시다. 자, fx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k에 3 넣으면 6이 되겠죠? 자, 얘하고 y는 2x 플러스 3을 연립해서 만드는 방정식의 두 근 연립합니다. 마이너스 x제곱 4x 플러스 6은 2x 플러스 3이 될 거고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이 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x 플러스 3, 빼기 3, x 플러스 1은 0인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럼 x는 누굽니까? 이거 3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었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x가 2일 때를 기점으로 좌우 대칭인데 오른쪽 한 칸, 왼쪽은 3칸 갔으니까 누구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f에 마이너스 1 넣으니까 그게 최소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빼기 4 플러스 6이죠. 몇입니까? 1이네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